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첫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익산 5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투표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저마다 금고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폭행과 고성, 막말 등 부적절한 처신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징계 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한 채 보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창호 위원장은 동료 의원 모욕 발언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전국 첫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통해 익산 지역 3개 금고의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익산과 군산의 무투표 당선자까지 합해 모두 10명의 새 이사장이 나왔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개표 작업이 이뤄진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익산 중앙 새마을금고는 양자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소점호 매일시장 상임회장이 당선됐습니다. 1위 평화 새마을금고도 맞대결이 펼쳐졌고 엄양섭 익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당선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북부 새마을금고는 익산에서 가장 치열한 3파전 경쟁구도였고 노인원 감사가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체적으로 보면 익산 7개, 군산 3개 선거구에서 새 이사장이 나왔습니다. 후보 단독 등록으로 인화 박화숙 후보, 익산 서부 김기진 후보, 원광 성시정 후보, 신익산 김용노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또 군산 제1 추정효 후보, 군산 중부 김명숙 후보, 동군산 이명희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이들 10명의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간 금고를 이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의 첫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표율은 저조했습니다. 직선제로 치러진 익산 중앙은 27.4%, 1위 평화는 24.5%에 머물렀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도내에서 일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들의 월 평균 임금은 325만 5천 원, 여성은 211만 4천 원으로 114만 원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세에서 59세의 성별 임금 격차가 144만 원으로 가장 컸고 15세에서 29세가 29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102만 원, 2023년 109만 원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바지락 생산량이 줄면서 어업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바지락 생산량은 2,000톤으로 전년 1,643톤과 비교해 9,000톤이 줄었고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합니다. 바지락 생산량이 줄면서 지난해 도내 어업 생산량은 6만 8천 톤으로 전년 8만 3천 톤보다 17.8% 감소해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생산량이 감소한 데는 수온 상승과 새만금 개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형 임대료 반값주택과 한방 난임부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190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는 결혼과 출산 지원, 특성화 교육 제공 등 76개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 같은 사업에 올해 1조 3,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승우 의장과 김동구, 박정의 의원 등 3명은 오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 수심 확보 대책을 논의하고 군산항 토사준설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군산항은 연간 300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 반면 준설량은 60에서 70만 세제곱미터에 불과해 땜질식 준설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의 누적 결성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작한 전북벤처펀드는 현재까지 22개 펀드가 참여해 8,100억여 원을 달성했습니다. 도는 올해 2,600억 원을 추가하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벤처펀드란 새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펀드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군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930년 군산의 인구는 25,960명 가운데 일본인은 8,781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인 비중이 군산은 33%로 가장 높았고 부산 32%, 서울 2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개항 당시인 1899년 77명에서 1910년 3,488명, 1919년에는 6,80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도내에서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성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낸 도민은 10.7%인 16만 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6.2%보다 크게 웃돌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등록할 수 있고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군산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폭행과 고성, 막말 등 부적절한 처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징계 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보류됐고 그 사이 최창호 의원은 동료 의원 모욕 발언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달 입법 예고를 마친 군산시의회 윤리강령 징계 기준.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던 폭력이나 공개 장소에서의 욕설, 고성, 막말, 성매매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제명은 기존 4건에서 15건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리고 막말 등이 이어지면서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하지만 상임위에도 회부하지 못한 채 보류됐습니다. 의원 간의 소통 없이 발의된 데다 자칫 의정활동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윤리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다음 회기 때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가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히 시의회에서나 아니면 시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갑질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정화하는. 이런 가운데 최창호 위원장이 윤리특위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정회 도중 한경봉 의원에게 공부 좀 하고 오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서동환 의원은 동료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출석 정지 3일을 받아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9대 시의원 징계 건수는 역대 최다인 4명. 윤리강령 강화로 자정하겠다는 의지가 무색해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도내 마약 사범 10명 중 7명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 사범은 291명입니다. 이 중 20대가 137명, 30대가 57명으로 전체 66.7%입니다. 이처럼 도내 청년층이 마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민의 음주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9세 이상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간 음주율은 53.5%로 전국 평균인 58.3%보다 낮았습니다. 또 비만율은 32.2%로 전국 평균인 34.4%보다 낮아 도민들의 건강관리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3건은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1,6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3,302건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했습니다. 봄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7명입니다. 군산시 직도와 어청도, 부안군 상황등도 등 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들 섬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 무효와 함께 최대 2년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익산시의 개선된 상속 차량 폐차 제도가 전국의 배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경기와 경남 등의 상당수 시군이 이 제도의 비용과 편익성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상속 차량을 폐차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 크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상속 지분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올해 군산항 사료 화물 처리량이 지난해보다 36%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군산항 화물 처리량은 지난 1월 말 기준 172만 6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료는 26만 3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만 2천 톤의 64% 수준입니다. 사료는 군산항 주력 품목으로 그동안 전체 화물의 25%를 차지해 왔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의 인공지능 민원응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AI 보이스봇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시나리오 제작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단 측은 내년까지 AI 보이스봇 서비스를 고도화해 단순 안내를 넘어 프로그램 접수와 시설 예약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본사회 익산본부가 오는 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상임대표는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신보균 전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맡았습니다. 기본사회 익산본부는 농업과 식품, 바이오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정책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 전주 통합에 찬성하는 두 지역의 11개 단체가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을 최종 개최하려면 완주 전주 통합으로 동학혁명에 버금가는 수준의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도내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전북 도정 상설회의를 구성해 완주 전주 상생 통합에 관한 대타협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이어가달라고 도지사에게 제안했습니다. 두 과제가 해결되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년 함께 2배 적금의 신규 참여자 1,3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2배 적금은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전북도가 10만 원을 적립, 2년 만기 시 이자를 합해 5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천연평 도기획 조정실장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청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확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도민이 연명의료결정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함양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전북 공동관을 운영합니다. 인터배터리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배터리 산업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시회로 5일부터 7일까지 열립니다. 전시회에는 글로벌 대기업 등 500개사가 참가해 소형 배터리와 자동차 대형 배터리의 첨단 기술과 신제품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도는 전북공동관에서 도내 기업 8곳과 함께 전북의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홍보하고 5대 특례 등을 알릴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항구 도시를 대표하는 수산물 축제를 개최합니다. 군산시는 올 하반기 시간여행 축제와 연계해 홍어와 박대를 묶은 홍대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더본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당초 올봄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통영시와 더본코리아가 개최한 통영 어부장터가 실패함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축제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습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군산문화배달과 일터로 찾아가는 군산문화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희망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출퇴근 시간, 직장 동호회, 창립기념일 등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단의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희망기업은 2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재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공급업체로 6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센터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1년 동안 공급하게 됩니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출생한 도내 10개 시군 1000여 명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합니다. 꾸러미 단가는 1인당 48만 원입니다.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회가 오늘 익산시 부송도서관에서 당원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당원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윤석열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탄핵 국면을 맞아 국정안정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 취약계층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청 6층에 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은 사전 예약을 통해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 손해배상 근로관계 등에 걸쳐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소송 수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영자 군산시의회 전 시의원이 조국혁신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습니다. 신영자 의원은 지난 3일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또 권덕창, 최영심, 최창현 전북도당 당원도 당대표 1급 수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전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 기초의원 6명과 함께 조국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2025년 시민독서 아카데미 첫 강연으로 황민구 법영상 분석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는 범죄의 위험성,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밝혔습니다.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화재 취약 가구 20세대에게 100만 원 상당의 투척용 소화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옥도면 신규 특화 사업이며 응급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 7도, 익산 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도내는 대체로 맑고 영하 3도에서 10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 주간 최고 기온 17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기온 14도로 따뜻하고 바다의 물결은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